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지쌤입니다. 캔바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캔바라고 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캔바 기초 튜토리얼 계정 생성부터 첫 프로젝트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캔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요,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. 디자인 시작하기, 그리고 하단에 다양한 요금제까지 나오게 되는데, 일단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고 무료 요금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가입이라고 있죠. 이 가입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보겠습니다. 그러면 캔바 이용 약관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, 동의 및 계속하기를 눌러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보면 이제 간편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이라고 뜨게 될 겁니다. 자,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냐면요, 여러분들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이메일 또는 구글 아이디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저는 구글로 계속하기를 눌러볼게요. 자, 이렇게 가입을 해주시고요, 이 중에서 개인이신 분들은 개인을 눌러주시면 끝나게 됩니다. 자, 캔바 프로 무료 체험 이렇게 있는데요, 여러분들이 프로를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신용카드 번호라든지 그런 거 입력을 해두시면은 한 달 정도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. 단체용 캔바 체험하기를 눌러서 시작해 주셔도 되는데, 저는 그냥 무료 체험 시작하기가 아니라 나중에 하기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입하자마자 나오는 화면이에요. 와우, 어떤가요? 일단은 가입하자마자 볼 수 있는 화면이 기초 배우기, 프레젠테이션 제작, 소셜미디어 학습 등 여러 가지 기본 튜토리얼을 제공해주고는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하지 않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한번 천천히 배워보도록 할게요. 왼쪽 상단에 가시면 홈이라고 있죠. 이 홈이라고 하는 탭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. 이 홈이라고 하는 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고요.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, 내가 여태까지 작업했었던 모든 자료들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디자인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내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왼쪽에 가시면 템플릿이라고 있습니다.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, 템플릿을 만들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디자인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. 미리 만들어 둔 틀을 쓸 수 있다는 건데, 자, 여기 첫 번째 이 독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한글 문서 파일 같은 것들 만들 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기존에 우리가 쓰던 형태랑은 약간 좀 달라요. 일단 이 독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배우지는 않을 거고요. 이 화이트보드도 마찬가지로 팀원들과 협업할 때 사용하기 좋은 무제한 같은 그런 공간, 뭐 스티커 같은 거 있죠, 포스트잇 같은 것들을 붙여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프레젠테이션 16대 9라고 보이시죠? 이 16대 9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발표 자료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비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런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해볼 거기 때문에, 자, 여기서 오른쪽으로 쭉쭉 넘어가면 이런 것이 있구나, 이런 걸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하단으로 쭉 내려도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있다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브랜드 센터라고 있습니다. 브랜드 센터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요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료 프로 버전 사용자분들만 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, 말 그대로 팀원들끼리 같은 디자인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거는 또 넘어갈게요. 앱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,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스마트폰 자체의 기능만으로는 스마트폰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, 그렇죠?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다양한 앱을 다운로드 받고 그 앱을 사용하면서 그 스마트폰이 더 가치가 있어지는 것처럼, 캔바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서비스 앱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다양한 앱들이 있는데, 이 앱들에 대한 내용도 제가 차근차근 추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왼쪽 상단에 홈 탭을 다시 눌러볼게요. 누르시고요,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새 디자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왼쪽 상단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, 이것을 눌러주시면 내가 어떠한 자료를 만들 것인지 그 사이즈가 쭉 나오게 될 겁니다. 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겠다, 그럼 프레젠테이션을 톡 눌러볼게요. 누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 자료들이 쭉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, 여기 상단에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프레젠테이션 16대 9라고 하는 것을 톡 눌러볼게요. 기본적인 레이아웃입니다.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들어 볼 건데,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템플릿 하나를 그대로 이 슬라이드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. 왼쪽 상단에 있는 디자인을 눌러주시면요, 여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들을 제공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, 왕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. 이것 또한 프로 버전 사용자분들이 쓸 수 있는 템플릿이다. 요거는 굳이 선택하지 않고 없는 것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깔끔한 보고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
것을 톡 눌러볼게요.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뜨게 될 텐데, 자, 이거를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로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마우스로 눌러주시면 하나만 삽입이 됩니다. 모든 10개 페이지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 누르는 순간 10개의 페이지가 하단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런 방식으로 슬라이드에 다양한 디자인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고요.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건 뭐냐, 예를 들어서 그냥 텍스트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거나 여기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위치를 바꿔주거나 하는 것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. 좀 더 상세한 편집 방법은 제가 다음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그러면 이거 저장은 어떻게 해요? 저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장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저절로 저장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즉, 이 상태에서 바로 이 화면을 꺼버려도 이 상태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. 저장에 대한 걱정, 잃어버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. 자,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에 편집 중이라고 보이시죠? 이런 것처럼 편집 중인 것처럼 나타나게 되고요. 변경사항이 모두 저장됨이라고 떠 있는 것 이거 보이시죠? 이것이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. 자,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끔 저장은 어떻게 하느냐? 오른쪽 상단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이 공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유를 할 수 있게 되는데, 첫 번째 방법으로 다운로드 할 수가 있어요.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PDF 표준이라고 나와 있는데, 이것이 바로 이제 온라인 표준 문서 파일이에요. 그 PDF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고요. 자, 이것을 마우스로 톡 선택을 해주시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또 저장이 가능합니다. 여기에서 PPTX 파일을 누르시면 말 그대로 이 자료를 PPT 파일로 저장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파일 형태로 바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운로드 받지 않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혹시 슬라이드쇼, 전체 화면 보기 같은 걸 할 수 있나요? 라고 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레젠테이션 이것을 눌러주시면요, 전체 화면 프레젠테이션을 눌러서 프레젠테이션을 톡 눌러주시면 보고 있는 그 화면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. 이런 방식으로 캔바라고 하는 서비스 안에서 간단하게 템플릿을 만들고 다운로드 받거나 편집, 전체 화면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봤습니다. 이렇게 기본적으로 캔바에 대한 이해를 하셨다면 다음 강의부터는 캔바 안에 있는 인터페이스들을 좀 더 상세하게 배워보도록 할 테니까요. 이 과정, 이 이후에도 계속 복습해서 실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지쌤이었습니다.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.